얘들아 시작할게요. 자, 방금 아까까지 했던 거 얘기를 다시 해보면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절대 부등식. 그래서 일단은 항상 참인 부등식의 근본은 어쨌든 다항식 안에서 근본은 완전 제곱식이 0 이상이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응용하는 문제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 변형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 관련된 변형식을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3xy z가 있다고 치면, 얘는 나경아 기억나니? 안 나? 주아는 안 날 거고, 다현이는 안 날 거고, 민우도 안 날 거고. 플러스 y 플러스 z. 오, 뭐야?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에 x 제곱 y x 제곱 z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야. 그래서 일단 xyz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얘가 xyz가 모두 다 양수라면 얘 또한 양수가 나올 거고, 이 친구는 얘를 만족시키니까 양수가 나와. 그래서 0 이상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변형 공식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인수분해 공식이라든지. 알겠지? 공통수학원에서 나왔던 게 계속 나와. 계속.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규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 평균 내봐. 평균 뭐야? 2분의 x 플러스 y. 그렇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이고, 이 평균을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 다시 무슨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산술 평균. 합에 대한 평균이야. 더했을 때 두 개를 더해주면 2로 나눠. 이게 합에 대한 평균, 즉 산술 평균을 의미해. 그러면 봐봐. 합에 대한 평균이 있으면 곱에 대한 평균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싹 다 곱해. 일단 곱해놓고, 얘는 더했으니까 2라는 숫자로 나누지. 곱셈의 역연산인 그 제곱근 씌우는 거 있지. 그걸 취해주면 돼. x랑 y의 곱의 평균 이렇게 써주거든. 알겠지? 받아들이면 돼, 얘들아. 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야. 얘가 합에 대한 평균이고, 얘가 약간 곱에 대한 평균이고, 왜 루트를 씌우지? 뭔가 약간 느낌적으로 접근해주면 돼. 왜냐면 그 우리가 덧셈 할 때 예를 들어서 서로 같은 걸 두 개 더해봐. 그럼 어떻게 써줘? 2x나 뭐 2a 이런 식으로 써주지. 근데 서로 같은 거를 두 개 곱해봐. a의 제곱이지. 그럼 둘을 평균 낸다고 치면 이거 2로 나누잖아. 근데 원래 숫자로 돌아오려면 이거 루트 씌워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루트를 씌워주는 거거든. 별 의미는 없어. 여기에다가 또 같이 판단하면서 씨발 왜 루트를 붙일까? 이지랄 하지 말고 그냥 곱에 대한 평균을 낼 때는 다 싹 다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물론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고 치면 이게 2로 나눌 게 아니라 뭐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 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곱했어. 그러면 세제곱근이라는 걸 써주는데, 우리 혹시 세제곱근 들어본 적 있을까? 내가 수업 시간에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 세제곱근이라는 건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나와. 솔직히 내가 계속해서 그 공통수학 2에서 실력 정석은 하지 말고 그냥 기본 정석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대수로 넘어가자고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실력 정석에는 죄다 이런 것밖에 안 나와.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 있잖아. 교과과정에서 빠진 거 자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 너네가 만약에 중학교 1, 2학년이었다고 치면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자체가 도움이 돼. 어쨌든 수학적인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필요한 거를 대가리 속에 때려박아야 돼 지금. 그래서 굳이 하지 말자고. 실력 정석하면 뒤에서 이거 가지고 막 쇼하고 그러는데 나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 계산도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평균은 두 가지, 아니 사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역수에 대한 평균인 조합 평균도 있는데 얘도 안 나와. 알겠지? 딱 두 가지만 나와. 합의 평균인 산술 평균과 곱의 평균인 기하 평균. 그리고 두 개끼리만 해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산술 평균을 일단은 2분의 x 플러스 y,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을 루트의 x 곱하기 y라고 써놓은 상태에서, 자, x, y가 뭐든 간에 항상 이거를 중족을 시켜. 근데 잘 봐봐. 여기 제곱근이 있지, 루트가 있지. 제곱근 계산할 때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이면 좀 판단하기 불가능하잖아. 알겠지? 연산 법칙도 적용이 안 될 뿐더러,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가 음수야, x 곱하기 y가 양수야, 그럼 둘 다 음수일 수 있지. 근데 문제가 둘 다 음수가 나오면 우리 연산할 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얘는 x, y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걸어줘. 무슨 뜻인지 알겠니? 우리가 제곱근 연산할 때 예를 들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의 a 곱하기 b다, 이런 거 있지. 얘들아, 이런 걸 연산할 때 우리 뭘 써준다고? 제곱근 연산 법칙을 써줘. 근데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계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b가 무슨 수가 나와줘야 돼? 양수가 나와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할 거거든. 자, 시간을 줄 테니까 노트 꺼내서 이게 참이 되는 거를 한번 증명해봐. 알겠지? 양수니까 뭐 양변을 제곱해봐도 괜찮아. 오. 오. 얘들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보이는데 봐봐. 일단은 여기서 증명을 먼저 해줄 건데 사실 정석책에 있는 증명이랑은 약간 좀 다르기는 해. 그래서 자, 증명을 할 때 저거 양변을 제곱해봐. 그러면 일단은 4분의 x제곱 플러스 2xy, 그 다음에 y제곱 xy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러면 4가 여기에 이렇게 곱해지면서 이항시켰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y의 제곱 0 이상이다 이렇게 써서 좌변이 다시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0 이상이다 이렇게 써줘. 그래서 증명이 끝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사실 이게 맞다고 둔 상태에서 증명한 거잖아. 너희가 증명할 때 사실은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 그냥 둘을 빼봐. 2분의 x 플러스 y에서 루트의 xy를 빼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써볼 수 있거든. x라는 거는 루트 x 자체의 뭐를 의미해? 제곱을 의미하고, y는 같은 방법으로 루트의 y의 제곱을 의미해.
너네가 약간 모르는 방법으로 좀 필기를 할게. 자, 우리가 루트 x의 제곱을 x라고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x를 보고 루트 x의 제곱을 생각하는 거는 좀 어려워. 자,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문제 하나 풀다가 절었던 거 기억나니? 진짜 기억나? 어떤 거에서 절었어? 그렇지, 그렇지. 오, 내가 어디서 절었었냐면 우리가 A 교집합 A를 A라고 하는 거는 괜찮지. 근데 A를 보고 A 교집합 A라고 하는 거는 좀 개빡세지 않아? 그래서 문제 풀다가 정답 그거 아닌데요 해가지고 뭐지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 이게 기억이 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남이 한 실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본인이 한 실수는 3, 2, 1 까먹어. 근데 본인이 한 실수는 다 까먹어. 병준 알겠지? 저번 주태 50이 좀 꼬라박은 새끼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걸 보고 이걸 떠올리는 거는 그냥 너무 쉬운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이 정도는 에바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좀 생각을 하자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내가 내신 기간에 이런 거 계산할 때 있잖아. 분모 분자에 루트 3 곱하지 말고 3을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루트 3으로 쓰라고 얘기를 했지. 그냥 이런 얘기야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결국에 식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2분의 루트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루트 x 곱하기 루트 y라고 쓸 수 있지. 요거 이렇게. 그리고 나서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얘가 2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0 이상이 돼. 그럼 여기서 증명이 끝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었어. 다시 뭐를 풀었다고? 부등식을 풀었어. 그럼 해가 범위로 나오지 보통. 자,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x가 있는데 이게 뭐 3 이상이야 라고 했을 때 요 3이 의미하는 건 뭐야? 최소값이지. 계속해서 그 부등식 가지고 범위 가지고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거를 진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 결국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부등식이 나와 있어.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이야. 이걸 왜 쓸까?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려고 쓰는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증명까지 해가지고 그냥 완료가 됐잖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무슨 조건? 등호 성립 조건. 자, x랑 y가 어때야 될까?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되려면 x랑 y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 알겠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은 요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쓸 수 있다고? x랑 y가 양수일 때. 약간 서머리 하는 거야. 중요한 것들만. 양수 조건에서만 사용 가능이야. 다른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양수 조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해.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봐봐. 둘 중에 하나가 상수가 나와야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지.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사용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만약에 합이 일정해. 자, 우리가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지?
정지야 뭐라고 부르지? 일정한 수. 상수. 저건 일부러 그랬다. 찐따 새끼. 재미없어 이 찐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이 관심 가져줄 줄 알아? 그냥 병신 같은 소리 그냥 그러다가 그냥 도태당하고 그런 거야. 알겠지? 재밌어? 씨발 그게 진짜 몰랐어? 그럴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야 변수가 나오는 건 야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는데 이거 변수가 나왔다는 거는 넌 상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이건 장난친 거야. 알겠지? 그냥 뒤져. 저 찐따 같은 녀석.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상수라고 불러. 그래서 만약에 합이 상수이면 이 상태를 가정했을 때 자, 상수 그 다음에 루트에 xy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그럼 x 곱하기 y는 무슨 값을 갖는 거야? 최대. 얘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최대값을 의미해. 자, 최대값을 갖는 상황은 뭐라고? 등호 성립 조건. 괄호하고 x는 y일 때. 얘들아, 등호 성립 조건이 뭐하다고? 중요하다고. 왜? 최대값을 갖는 그 위치가 등호 성립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 등호가 성립하는 그 시점이 x랑 y가 서로 같을 때, 즉 x랑 y가 서로 같을 때 x 곱하기 y는 최대값을 갖는다. 알겠지? 오늘 좀 나와. 문제 알려줄까? 네. 싫어? 싫으면 됐고. 싫으면 됐어. 곱이 상수이면 얘들아, 물론 이 상수값 자체가 최대라는 건 아니야. 제곱해줘야 돼. 알겠지? 여기 안쪽은 곱이 상수라고 친다면 봐봐. 2분의 2분의 x 플러스 y가 상수 이상이지. 알겠지? 그럼 뭐야 얘는? 무슨 값이야? 최소 값이야. 언제? x는 y 일 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정리해줘. 선생님 문제 알려주세요. 싫어 병신아.
이건 나도. 쉬운 게 사람이 죽을 거. 나고? 두 개, 두 개. 얘들아 다 쓰셨나요? 다 썼어? 얘들아, 내가 산술기하 평균에서 좀 빨간색으로 써둔 거 기억나니? 무슨 조건? 등호 성립 조건, 알겠지?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지켜야 돼. 그리고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이제. 알겠지?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공부할 때도 사실 가장 중요했던 영역이 뭐냐면 축의 방정식이야. 축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했었어. 얘네도 마찬가지야. 등호 성립 조건이 가장 중요해. 그걸 빼놓고 쓰면 답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래. 잠깐 이거 지워놓고 내가 문제 2개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주의점 한번 해볼게. CF인데 이거 되게 중요해. 잠깐만. 얘들아, 등호 성립 조건 줄여서 등성조라고 해도 되니? 안 돼요. 안 돼? 나가 씨발 이러면.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난 이렇게 할 거라는 뜻이야, 알겠지? 사실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 줄여서 등성조라고 해놓을게. 괜찮지? 안 괜찮아? 민우야 안 괜찮아? 꼬우면 꺼지세요, 씨발로마.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알파벳은 전부 다 양수야, 알겠지? 왜? 아까 산술기하 평균은 어떤 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지? 여기에서 A, B, C, D 양수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를 로마 숫자 1번, 로마 숫자 2번으로 두고, 자, 내가 1번 상황에서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 이렇게 써놓고, 자, 아까 산술기하 평균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고세를 못 참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2분의 X 플러스 Y는 루트의 X 곱하기 Y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 평균이야? 그럼 일단 둘을 더했지. 둘을 더하고 나서 뭐 해줘야 돼? 2로 나눠야 돼. 근데 어차피 2로 나누지 않고 이거를 오른쪽 우변으로 넘겨줄 수도 있지. 그래서 2배에 루트에 BD분의 AC라고 썼어.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분의 B 플러스 C분의 D 있지. 얘가 2배에 루트에 AC분의 BD라고 썼어. 그럼 봐봐. 1번의 최소값이지. 이 친구가 최소이고 이 친구가 최소니까 두 개를 곱해서 최소가 되려면 둘 다 무슨 소면 돼? 최소면 돼. 얘들아, 두 개의 곱이 최소가 나와야 돼. 얘랑 얘가 둘 다 뭐면 된다고? 최소이면 된다고. 그래서 최소 곱하기 최소 해가지고 요 두 친구의 곱을 구해보면 4가 나와. 그게 요거의 최소가 될 수 있겠지. 얘들아, 일단은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다음 상황 한번 볼게. 두 번째 상황은 x분의 2 얘들아 이렇게 써놨어. 요거의 최소를 볼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요 친구는 바로 2배 넘겨가지고 2배의 루트에 3xy 이렇게 써놓을게. 얘들아 괜찮니? 여기 산술기하 평균 바로 썼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배의 루트 xy분의 2야. 알겠지? 그럼 요 상황에서 자, 둘 다 뭐야? 최소지. 얘도 최소이고 얘도 최소야. 그러면 요 둘을 곱했어. 곱해보면 4고 루트 xy분의 1이니까 루트 xy가 사라져서 곱한 4 루트 6.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얘는 정답이 될 수 있어. 알겠지? 요거는 맞아.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려. 그 이유가 뭘까? 됐어. 자, 여기서 등호는 등성조. 얘랑 얘가 같으면 돼. 여기서도 등성조. A분의 B랑 C분의 D가 서로 같으면 돼. 얘들아 B분의 A가 D분의 C랑 같대. 그리고 A분의 B가 C분의 D랑 같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역수치해주면 서로 같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게 일치하기 때문에 맞다고. 근데 얘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등성조 있지? 등호 성립 조건이 일단 첫 번째 거에서는 요거 1번이라고 써놓을게. 여기 2번이라고 쓰고 1번은 3x랑 y가 같다야. 2번은 x분의 2와 y분의 1이 같다야. 불일치하잖아. 알겠지? 얘들아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납득을 해봐. x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이야. 다현아, 이거의 최소값이 몇이야? 이거의 최소값은? 0 아니야? 어? 0 아니냐고. 그럼 봐봐. 얘의 최소값 0이고 얘의 최소값 0이니까 둘의 합의 최소값은 0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왜? 얘가 0이 되려면 x는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려면 x는 1이어야 돼. 1이면서 0일 수 없으니까 최소값을 0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거랑 같은 원리라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y가 3x랑 같으면서 y가 2분의 x랑 같은 양수는 없어. 자, 위에서는 3x가 y여야 되는데 얘는 2y가 x여야 되는데 둘이 모순되잖아. 둘이 양립할 수 없다고. 그래서 최소값 따로 구해서 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들아 봐봐. 이쪽에 최소값이 있고 이쪽에 최소값이 있어. 두 개를 곱했어. 두 개를 곱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뭐라고?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해야지 그 상황에서 얘도 최소 오케이 이게 된다고. 근데 얘가 최소일 때 그 상황에서 얘가 최소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불일치한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그래서 실제 푸는 방법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리할게. 실제 푸는 방법은 전개야. 전개를 해주면 자, 이렇게 곱했어. 3이 6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어. 1이지. 그러면 7 더하기 이렇게 곱했어. y분의
3x지. 그 다음에 x분의 2y거든. 얘들아 봐봐. 이 두 수, 이 두 개 있지. 문자만 봤을 때 서로 무슨 관계야? 얘들아, 문자만 봤을 때 서로 무슨 관계일까? y분의 x, x분의 y. 역수 관계는 곱했을 때 몇이야? 1.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상수 1이 나오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에 알맞은 식이라고. x, y가 마찬가지로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걸 안 썼네. x, y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볼게. y분의 3x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2y.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술기하 평균 쓸 때는 합 2배의 곱이야. 근데 두 개 곱해주면 xy분의 6xy니까 이렇게 들어가. 알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이만큼이 2루트 6이니까 7 플러스 2루트 6이야. 자, 등호는 언제? y분의 3x와 x분의 2y일 때. 이렇게 등호에 대한 얘기도 써줘야 돼. 알겠지? 자, 정리해두세요. 그래서 애초에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풀이 자체가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라는 뜻이에요.
갔다 와. 얘들아, 정리 다 됐니? 안 됐니? 됐니? 됐어? 규현아, 아까 저기 무슨 사람 이름 있잖아. 뭐였지? 내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거. 그거 말고. 누가 없었어? 다현아, 저야? 나경아? 왜? C 슈발. 코씨? 아니, 코씨 하는데 막 슈발 막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코씨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비슷하지 않냐고? 안 비슷해, 장인 새끼야. 얘들아,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 있잖아. 아까 내가 이 얘기했지. 봐봐. 양수 조건에서 요게 이렇게 쓰이는 게 산술계 평균인데, 사실 x 플러스 y가 2 루트 xy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쓰기가 편해. 그래서 봐봐, 내가 만약에 6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거는 2배의 루트에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2 나오지. 최소값 2 이런 거 나와. 너는 알겠지? 어? 명제, 다음 중 명제인 것은 막 이게 한 대여섯 문제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몇 개 냈어. 산술계 평균 쓰는 거. 알겠지? 이런 거 나와. 기억을 해주세요. 어렵게 안 냈으니까. 어? 이거 뭔 소리예요? 개 병신 같은 새끼. 두 개 더 했을 때 2배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2개 더 했을 때 2배 곱했다고. 최소값 2. x 플러스 y가 2 이상이라고. 끝.
어? 아씨, x 플러스 x분의 1이 있으면 봐봐, 여기에 x, y 대신에 y분의 x분의 1, 그러면 2배에 루트에 2개를 곱하자고. 그러면 x 곱하기 x분의 1이 뭐야? 1! 2! 얘가 2 이상 최소값이 1! 병신 같은.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 x는 x분의 1이랑 같아야 되니까 x는 1일 때. 봐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다 써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a, b, x, y가 아까 그 뭐지 산술기하 평균은 제곱근이 있었잖아. 그래서 양수 조건이 필요했는데 얘는 양수 조건 필요 없이 실수 조건이야. 그래서 쓸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더 넓긴 하지만 잘 쓰이는 거는 산술기하 평균이긴 해요. 왜냐하면 식 자체가 복잡해서 그럽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 싹 다 이항시킬게. 알겠지? 전개시킨 상태에서 싹 다 이항시킬 거야. 그래서 일단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y 제곱,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일단은 a제곱 x제곱 있지, 여기 a제곱 x제곱 있지, 사라져. 여기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사라져.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b제곱 x제곱이거든. b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배의 ab xy가 들어가. 근데 얘는 봐봐,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인 완전 제곱식이고 얘가 0 이상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필요해. 또 등호 성립 조건은 봐봐, bx랑 ay가 같아야 되는데 bx랑 ay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해줘. 자, a분의 x와 b분의 y 보면 알겠지만 a와 x가 짝을 이루고 있고 b와 y가 짝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등호 성립 조건은 서로 나눴을 때 비율이 서로 같다라고 써주면 돼. 알겠니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워주는 게 편해요. 써먹기도 더 편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이냐면 봐봐, 제곱합하고 1차 합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야. 그때 쓰요. 보면 알겠지만 ax 플러스 by는 몇 차야? x에 대해서? xy에 대해서? ax 플러스 by는? 얘들아, 내가 말한 거를 듣고 대답을 해야 돼. ax 플러스 by는 xy에 대해서 몇 차라고 얘기했어? ax 플러스 by는 몇 차야? 1차야.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아니라 ax 플러스 by라고만 했어. 알겠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 차야? 어쨌든 둘 다 더했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이래. 그때 2x 플러스 y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봐봐. 2차지 요거. 얘들아 몇 차라고? 2차. 여기에 1차야. 그러면 2차 합과 1차 합이 있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 공식 쓰기야. 자, 아까 얘기했듯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공식은 외워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제곱 이렇게 써놔. 공식을 써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 자, a, b 찾기야.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ax 플러스 by 1차지. 이게 2x 플러스 y야. 그래서 자, a, b 찾아야 돼. a는 몇 차 얘들아? a는 몇일까? 위아래 비교해보면 되잖아. 2. b는 뭐야? 1이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을 완성해. 알겠지? 부등식 완성시키면 돼. 봐봐. a가 2, b가 1, xy는 그대로. 그래서 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리고 2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공식 쓴 거잖아. 대입해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계산해보면 얘 몇이니? 5지. 근데 봐봐. 내가 아까 처음에 3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5로 바꿀게. 왜? 내 맘이야. 그래서 25 그리고 나서 2x 플러스 y의 제곱이야. 아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조건에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음수인 것도 상관이 없어. 자, 제곱했을 때 25 이하야. 그럼 나경아, 2x 플러스 y는 몇 이상 몇 이하일까? 알겠지? 자, 범위 찾았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최소, 얘는 얘들아 마지막 등호 성립 조건 써야지. 등호는 아까 얘기했지. ax, by 짝꿍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 a가 2, x, b가 1, y 2분의 x랑 1분의 y일 때 아시겠나요? 정리해주세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RPM 책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오는 그 유형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들을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뭐 하기 좀 애매하니까 아니다 한 문제 하나만 좀 할게 하나만. 얘들아 그 저거 문제 한 번만 볼래? 그 기본 문제 8-3번 문제인데 8-3의 두 번째 문제거든? 정석을 꺼낼 필요는 없어. 어차피 문제가 진짜 딱 여기까지고 이거를 그냥 증명하는 게 여기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 들어가 있어.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내가 그 결국에는 뭐 완전 제곱식 얘기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 완전 제곱식은 결국에 다항식일 때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항식은 아니잖아. 그치? 절대값이라는 특이한 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랑 그 다음에 A가 양수이고 B가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A가 음수 B가 양수 그 다음에 A가 음수 B가 양수 이런 상황일 때 한번 써볼게. 그럼 봐봐. 지금 이 친구를 내가 기억이라고 할게. 이 친구를 니은이라고 할게. 자, 어차피 기억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절대값을 더해버린 거지. 왜? 뭐가? 요거? 다현아, 요거에만 계속 시선이 팔려있어? 미안해. 어쨌든 봐봐. 어쨌든 모든 간에 둘 다 절대값을 따로 붙여가지고 더한 상황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3, 2야. 그러면 5 만들어지지. 3 마이너스 2야. 5 만들어지고 마 3, 2. 5 만들어지고 다 똑같이 돼. 근데 봐봐. 두 개를 더했어. 두 개를 더해서 무슨 값을 붙였어? 절대값을 붙인 상황이지. 그러면 양수면 서로 같지 않겠니? 두 개, 양수값 두 개 있어. 더해서 절대값을 붙이나 절대값을 붙여서 더하나 상관이 없다고. 이 친구는 기억과 니은이 서로 같아. 이렇게. 근데 봐봐. 양수하고 음수가 있어. 먼저 더해주면 그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작아지겠지. 뺄셈 계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얘는 기억번이 더 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부호가 서로 반대야. 뺄셈 계산이 들어가고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아무래도 더 작아지겠지. 부호를 다 떼고 그냥 합해버리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봐봐. 3하고 마이너스 2가 있어. 절대값을 붙여서 더하면 5가 나오고 절대값을 붙이기 전에 더해주면 1이 나와. 거기 절대값 씌워봤자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계산하느냐 아니면 부호를 떼고 계산하느냐 그 차이야. 먼저 계산하면 뺄셈이 들어갔을 때는 숫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니은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이 서로 같다가 되고 요것만 써주면 그냥 증명이 끝인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뭐 크게 여기에서 더 얼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지? 숙제로 내줄 거니까 그냥 집에서 해오시고 내가 핸드폰 거둘 건데 바로 안 주면 진짜 한 3일만 뺏을게. 알겠지?